자, 계속해서 등기법 관련한 쟁점 살펴볼게요. 해서 가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가등기는 하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가등기라고 하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해서 바로 242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242페이지에서 첫 번째 이슈 가등기 신청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에서 보물말 들어가면 다 가등기 신청할 수 없다. 나머지는 다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봤었고요. 가등기 신청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가 다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세 번째, 가등기도요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등기, 부기등기 얘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가 되고 나머지 이전 등기는 다 어떻다? 부기등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가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 이것도 자주 구성 답이 됐었죠.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라든가 등기상 이해관계인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작년 문제 쟁점이 됐던 게 있었죠. 자, 본등기, 가등기한 본등기를 할 때, 자, 지금 이제 가등기 권리자가 수인이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 당연히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작년 시험 문제에서 전체를 묶어서 본등기 신청한다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비교해서 기억하실 거, 자,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나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당연히 허용이 되게 된다. 자, 본등기 실행을 함에 있어서 가등기 손위번호를 활용한다. 그래서 마치 이제 소표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생되는 주제. 자, 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떻다? 직권 말소한다. 근데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것을 따져봐야 돼. 바로 양립할 수 있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당연히 직권 말소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지상권 설정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중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가 됐다고 했을 때 이건 당연히 지상권하고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또 저당권 설정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 사안에서 또 하나 다른 뭐 소유권 이전 등기나 지상권 설정 등기 등은 자, 또 다른 저당권 등기 등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직권 말소를 할 수 없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 사안에서 자, 원래 자, 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 말소를 해야 되는데 출제 포인트 법원이 행한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는 법원이 행한 등기는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또 가등기 권리자보다 선순위 권리에 근거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어렵긴 하지만은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것이 주된 이슈가 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문제 하나 보시게 될 텐데 이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 직권 말소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요우는 그 얘기라고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얘기 내용이 아니라 가등기를 목적으로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란 것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끄트머리. 자, 가등기 후 본등기 신청했으면 순위번호, 가등기 순위번호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마치 소고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그러나 장래요. 2번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당연히 승낙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될 것. 3번 가등기 권리자가 열었을 때 그중 1회는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오른편. 4번 지상권,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에 저당권 등기라고 하는 거 두 개가 양립할 수 있을 것이냐. 당연히 양립할 수 있으니까 직권 말소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가등기 파트에서 난이도 있게 구성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게 뭐라고요? 원칙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근데 시험에는 항상 뭐라고요? 양립할 수 있는 등기라고 하는 것을 던져놓고 나서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 쟁점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가등기 본등기 할 때 기본적인
관점은 다 뭐라고요? 직권 말소를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실제 시험에서는 뭐라고요? 직권 말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요거 한번 나왔었고 한 번은 저당권 설정 등기 청권 보존형 가등기 겸 본등기를 쓸 때 중간에 자 제3자 명의의 지상권 설정 등기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트릭을 써주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등기 파트에서는 자 기억 못하면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렇게 무조건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무조건 외우시는 거예요. 왜 예외 중에 예외를 가지고 구성을 하니까 무조건 어떻다 직권 양립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직권 말소할 수 없겠지만 양립할 수 다시 없는 것은 직권 말소를 하겠지만 양립할 수 있는 것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직권 말소 중요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가등기 말소 신청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해봤던 사례.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등기 권리자, 등기 명인 등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첫 번째 이행 판결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죠. 갑소유의 X부동산에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고 갑이 만약에 소유권 이전 절차에 협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을은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해서 이때 을을 뭐라고 한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이에 대응해서 을이 등기를 안 가져가서 갑이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 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게 된다. 그럼 이 사람을 가리켜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승소한 자만이 어떻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해서 형성 판결에 있어서는 승소, 패소, 불문하고 어떻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번 니은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자, 지금 보게 되면은 등기 권리자 그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단독 신청한 데에서 자, 수용 얘기 다시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기업자가 단독으로 신청한. 두 번째,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 세 번째 이슈가 뭐가 됩니까? 상지를 제외하고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그래서 지금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 다른 등기에 대해서 말소 신청을 하고 말고의 문제는 그 뭐죠? 가처분 채권자만 말소 신청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우면은 기본만 가시는 거야.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있는 쟁점은 신청 두 가지. 자, 첫 번째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기업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직권 말소 뭐는 제외한다? 상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말소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니은번 틀리게 뽑았고요. 디귿번 등기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 경우 재권 판결이 있게 되면 어떻다?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뭐 저당권이라든가 전세권을 예시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자, 돈 다 갚았는데 전세금 반환했는데 전세권의 말소 등기가 없거나 저당권의 말소 등기가 없으면은 이걸 소송을 제기한다. 재권 판결을 받아서 뭘 할 수 있다. 그 판결문 첨부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할 거 옳은 표현. 자, 말소 등기 신청 시 등기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당연히 자, 이 제3자의 등기는 나중에 말소가 되긴 되는데 이때는 신청을 받아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신청받아서 말소하는 건 딱 한 가지 가처분 채권자에 있어서만 신청받아서 말소하고 제3자 명의 등기는 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이 말소 등기가 어려운 게 직권 말소냐 신청에 따른 말소냐가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신청에 따른 말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가처분 채권자 이 사람은 제3자 명의에 등기에 대해서 말소 신청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로 구성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뭐라고요? 직권 말소의 문제, 니은, 리을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같이 갈 사람이 없으면 다 단독 신청. 자, 지금 이제 틀린 걸 고르시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쉬운 거 가시는 거야. 자, 1번 같은 건 상대적으로 쉬운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어떻다. 자, 틀린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려운 거 빼버리고요. 자, 미음번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 명인 표시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 그럼 이제 미음번도 빼게 됩니다. 그러면 답이 뭐가 된다? 니은하고 리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 박스형 문제는요 쉬운 것들 정확히 하셔야 돼. 그래서 니은 리을 자 설레는 마음으로 찍게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걸 알아서 풀기는 대단히 까다로운 그런 영역이 되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박스형 문제 볼 때 지금 공부할 때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걸 갑자기 뭐 열심히 한다고 되지도 않을 짓거리고 그냥 쉬운 것들 잘하게 되면 답은 쉽게 맞출 수가 있다. 근데 이런 식의 문제 확 던져버리면은 대부분 수험생이 멘붕 옵니다. 너무 숨이 차서 지문도 길고 등등등 해서 자신감이 떨어져. 아니야. 그 중에 내가 잘 아는 것들 몇 개를 제거해 가는 방법. 이게 포인트. 해서 이 문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작년 나왔던 문제를 약간 변형을 해봤는데 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을 때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을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기 이루어져야 되죠. 이게 이제 법률 합류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자 우리 민법에서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186조 등기 필요한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지금 이제 187조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외우겠습니다.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거.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 자, 뭐가 있었죠? 공유물 분할 판결 있게 되면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하는 거. 공유물 분할 판결에 있어서 이때는 어떻다?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하나 더 뭐가 있었죠? 등기 필요 없는 거. 분묘 기지권에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바로 등기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분묘 기지권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고요. 이에 대응해서 자 등기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등기가 필요한 경우 자 두 가지가 이슈가 됩니다. 공유물의 분할에서 협의에 따른 분할 또는 소송 과정에서 협의에 따른 분할. 그래서 공유물의 협의에 따른 분할이라고 하는 거, 협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등기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시효 취득이에요. 자, 지상권, 소유권, 자, 지역권 등의 시효 취득. 자, 아까 우리 뭐만 시효 취득 중에서 분묘 기지권만 등기가 필요 없고 나머지 자 시효 취득은 다 어떻다? 등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시죠. 이걸 가지고 민법에서 등기 필요한 거 불필요한 거 가지고 이 두 개만 가지고 쟁점을 삼습니다. 중간에 뭐 경매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이런 잡다한 얘기들은 출제 포인트가 있는데 법정 지상권의 취득 뭐 이런 것들 전혀 포인트가 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는 등기 필요한 거 불필요한 거 같이 비교해서 보셨고요. 자 2번 지문 가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위임을 받은 을의 갑의 위임을 받았을 때 대리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원래 이제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이런 것도 허용되지 않는데 등기 신청 행위는 가능하다. 큰 쟁점 안 되고 작년에 이걸 가지고 틀리게 구성을 했었고요. 3번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 을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오른표. 자 그다음에 4번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협조하지 않고 있을 때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 갑도 단독으로 어떻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걸 틀리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어떻다? 단독으로 등기, 판결문에 근거해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서 답은 4번. 뒤에 문제 나오겠지만 10년 경과돼도 승소한 자는 또 뭘 할 수 있다? 바로 등기 신청, 판결문에 근거해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해서 답은 4번이었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면 을은 등기 신청을 접수한 때 소유권 취득한다. 저접표라고 하는 거. 저접표,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접수된 때부터 다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저거 있잖아요. 바로 주임법 할 때 우리가 출제 쟁점으로 삼아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 같은 날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확보한 사람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다. 그럼 무조건 날짜가 똑같으면 저당권자가 주택 임차인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답인가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관리자인 경우 사원청이 결의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자, 법인 아닌 사단에서 4가지 출제 포인트. 첫 번째, 법인 아닌 사단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하나가 이슈. 두 번째, 등기 신청을 할 때 법인 아닌 사단은 손발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한다. 이때 등기 신청을 하면서 전자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출제 마지막 쟁점, 제일 유력한 것이 바로 지금 이제 사원총회 결의라고 하는 거, 등기 의무자, 즉 선산을 팔아먹을 때는 어떻다? 이때는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할 것이지만 등기 관리자가 되는 경우는 어떻다?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합니다. 얘도 거의 한 2년에 한 번꼴로 장난치는 게 사원총회 결의라고 하는 주제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자, 안에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출입국 관리소 장이 부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 국민에 있어서는 대법원 소지에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 얘기 나와 있네요. 해서 자, 3번 오른편에서 약정에 관한 등기, 부기등기. 우리가 주등기는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해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말소 등기, 전부 말소 회복 등기,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 변경 등기, 주 등기. 마지막 이슈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해서 특히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 변경 등기 할 때는 전세금의 증액이라든가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 최고액의 증액 이런 것들은 승낙이 없게 되면 어떻다? 부기 등기로, 자,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 정도가 이슈. 그래서 잘 모르면 뭐라고요? 부기 등기. 그리고 아까 묶어서 봤던 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 등기가 되게 될 것이고, 나머지 이전 등기는 무조건 다 어떻다? 부기 등기로 처리한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 5번 질문. 자, 오른편인데 작년에 나왔던 주제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자,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라는 영역과 묶어서 봐야 되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가서 보게 되면 서명 및 날인하는 게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이 두 개만 어떻다?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는 다 어떻다? 서명 또는 날인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됐든 간에 또는이지 밋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만 밋 이렇게 갑니다. 답은 1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자, 등기 효력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아까 우리 저장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비슷한 주제 나왔죠. 저표라고 해서 저장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자, 전세권으로 혹시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경정 등기를 시정할 수는 없다. 무효인 등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말소 등기의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할 것. 자,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월의 순위는 그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큰 의미 없고요. 자,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령 키워드 뭐라고요? 가등기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를 할 수가 없다. 틀렸죠? 아까 우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있을 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보다 선순위에 근거한 법원이 행한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었죠. 가등기를 목적으로 뭘 할 수 있다?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고 가등기를 목적으로 가압류 등기가 가능하다. 이제 이 문제의 취지는 그 얘기랑 같이 연계가 되는 거죠. 바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직권 말소 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할 때 응용 나왔던 질문 요걸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했습니다. 자, 권리자 갑임에도 불구하고 을명으로 등기가 됐다. 그때는 이제 말소 등기 문제로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원래 이제 민법 파트에서는 무효인 등기가 발견되게 되면 말소 등기. 예를 들어서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호등기 폐쇄의 문제로 가게 된다. 직권 말소의 문제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무효인 등기는 말소 등기. 한편 등기법에서는
건물이나 토지가 멸실, 특히 건물이 멸실이 됐을 때, 자, 멸실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물이 멸실됐음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 15년 지나서 무효인 상태로 있다. 그럼 그 등기는 또 실무적으로 어떻다? 자, 민법에서는 그냥 말소 등기 문제로 가게 된다. 그래서 등기법은 멸실 등기와 말소 등기를 구분을 해놓고 있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등기법까지 같이 묶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냥 무효인 등기는 어떻다? 말소 등기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답은 4번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겁나 쉬운 거죠. 그래서 다시 갑시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가서 개념상 최초 소유자라고 해서 최초 소유자는 모두 포함된다. 자, 상속인하고요.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도 포함이 된다. 두 번째, 증명하는 자라고 하는 것. 증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증명의 범주가 문제가 되는 거지. 미등기 토지에 있어서는요. 확정 판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다? 수용에 따라서 자,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증명하는 사람 스스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근데 건물 부분은 미등기 건물은 추가적으로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도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건물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시군구청장, 지자체장의 확인. 이게 이제 거의 문제 90%를 차지하는 게 이 문제가 출제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7년 동안에 소유권 보존 등기 얘기할 때 딱 한 문제, 바로 이 얘기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있구나.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연 원리를 기록하지 않는다. 요 얘기하고 나머지 등기 신청 적격만 갖고 출제 쟁점을 삼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안 돼. 자,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 알고는 있어야 돼. 미등기 토지 건물에 대해서 자,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고 싶을 때 법원에서는 뭘 한다고요?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촉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가압류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되면 이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직권으로 등기관이 실행을 한다. 그래서 등기를 하는 게 자, 첫 번째 신청에 따른 등기라는 개념이 있고 두 번째 등기권 직권으로 하는 게 있고 세 번째가 촉탁에 따른 등기. 크게 세 가지로 대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자, 이때 미등기 부동산 대에서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이 있게 되면 직권으로 다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이거 다 의미 없고요. 지금은 무조건 뭐야? 최초 소유자. 이게 뭐 포함된다? 상속인, 그 다음에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 최초 소유자. 그럼 그저 뭐라고요? 증명하는 사람, 수용 확정 판결, 그리고 마지막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만 시군구청장의 확인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답 체크해보고 요건 뭐 간단한 거지. 미등기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갑으로 매수한 을은 자,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못 찾죠. 그래서 상속을 받거나 또는 포괄 유증을 받는 게 아니면 자기 이름을 할 수 없고요. 갑 명의로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후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만약에 이 사람이 바로 자기 명의로 을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부르고 그 등기 원인은 불법이긴 하지만 만약에 실체 관계와 합치하면 그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등기가 된다. 같은 맥락으로 중간 생략 등기 합의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허가구역이 아니란 전제하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등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십시다. 신청할 수 있다. 증명하는 자, 확정 판결. 맞죠? 거꾸로 간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했으면 등기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하고요. 자, 등기 원인, 연 원리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3번은 별 필요 없고 4번 알아야 되겠고 5번 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 갑의 미등기 토지를 포괄 유증을 받았을 때 자, 갑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이게 아니라고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이름으로 어떻다?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다. 해서 다음 몇 번? 4번.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어떻게 보면 시험용으로 가면 겁나 유치찬란하고 그냥 도배해버리는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래도 계속 틀립니다. 뭐 개의치 않아. 그냥 니들이 어떻게 문제를 내든 간에 나는 답을 피해서 찍고야 말 거야. 뭐 이런 거 그냥 불굴의 의지로 다시 갑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 거. 자, 첫 번째 대장상 최초 소유자 상속인, 그 사람이 상속인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증명하는 자, 미등기 토지를 등 두 가지. 하나가 바로 확정 판결, 하나 두 번째가 수용.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일 때는 거기다 시군 구청장 등의 확인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1번 지문 잘 모를 얘기 나와 있고요. 자 2번 지문 소유권에 관한 일부 이전 등기 이게 공유에서 지분 이전 등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 지분, 이전되는 지분 등을 어떻다? 당연히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분 이전 등기, 공유에 있어서 지분 이전 등기는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 정보로 그 다음에 지금 합의에 있어서는 합의 취지라는 것을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할 거예요. 2번 모셨고요. 3번. 자,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그래서 상지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을 때 10년 경과되면 그 판결에서 등기 시정을 할 수는 없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었다. 그래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무자, 이행 판결, 확정 판결문을 받아서 그 판결문 첨부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10년 지나더라도 당연히 신청할 수 있다. 5번 승소한 등기 의무자. 자 뒤에 등기 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설명하자고 그랬어요. 자 등기 필 정보를 등기소에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는 사람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매도인은 어떻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등기 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매도인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등기 의무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만약에 자 매수인이 등기를 안 가져가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혼자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을 테고요. 예, 그때 자 집에 있던 등기 필 정보 요것도 같이 어떻다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여튼 등기 필 정보 두 가지로 가야 되겠죠.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거 등기 필 정보 교부한다 교부하지 않는다 교부하지 않는다 이걸 외우셔야 돼. 등기 필 정보 원칙적으로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 관리자에게 교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 시험에서는 항상 등기 필 정보는 다 교부하지 않는다. 요걸 이제 통째로 외우고 갔던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가 지금 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등기 신청할 때 등기 필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신청 정보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공유관계 등기 등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은 해서 공동소유죠.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해서 1번 미등기 부동산에 공유조정 한 사람은 자기의 지분 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해서 지분 만에 관한 상속 등기, 지분 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끝머리 가야 되죠. 농취증 첨부하지 않는다. 농취증 필요한 게 뭐라고 해서 주허신경이라고 해서 주말 체험 영농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농지조정 허가, 농지조정 신고, 경매. 물론 경매는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그 시기까지만 농취증을 첨부하면 된다. 해서 자 우리가 농취증 첨부 필요하고 불필요하고 이거 중요치 않아요. 별로 첨부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서 이건 이제 공인중개사법, 공법, 농지법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등기법 세 군데에서 농취증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를 섭렵했을 때 농취증 필요한 것만 기억하시는 거야. 주허신경 이건 등기법, 공인중개사법, 공법 중에 농지법 세 개를 다 문제를 분석을 했을 때 주어신경만 농취증이 필요한 경우로 시험 지문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등기된 공유물에 분할 금지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 공유 전원이 신청한다. 우리가 이제 공유에 있어서 분할 금지 약정이라고 하는 거 처음에 설정할 때도 변경할 때도 연장할 때도 뭐 갱신할 때도 항상 어떻다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답을 4번 뽑았네요. 합유차 중 1인의 지분 포기를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 합유 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 신청해서 말 자체가 뭐 되지 않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유에 있어서는 지분을 포기할 때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라는 것을 공유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그 정도 보셨고 나머지 5번도 이미 보신 주제에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살펴드렸고 그 다음 주제 신탁 등기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셔서 제가 5번 처음에 나간 거 지문 수정을 해놨고요.
자, 일단은 신탁 등기 뭐가 있었죠? 자, 하, 그 다음에 합, 그 다음에 주 이렇게 기계적으로 기억을 해달라 해서 하합주라고 하는 신탁 등기 나온 무조건 뭐라고요? 하합주. 지금까지 거의 제가 이거 벗어나는 문제가 없다고 한 10년 역사에 하합주로 다 끝났다고. 하합주가 뭐야?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틀리게 뽑으려면 각각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라고 할 거. 그 다음에 이제 합의라고 하는 거. 수탁자가 열어질 때 합의 이렇게 갔었고, 그 다음에 주등기라고 하는 거 해서 일단은요, 자, 신탁등기 신청은 맡겨놓겠다 이런 취지의 등기. 자, 누가? 수탁자가 기본적으로 신청, 단독 신청을 하게 된다.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등과 다 동시에 신청을 하게 된다. 세 번째가 뭐가 된다고요? 바로 일괄해서 신청하게 된다. 해서 이게 수탁자. 다시 갑시다.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위탁자, 을이라는 사람이 수탁자. 그래서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신탁 등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신탁의 취지를 담아놓은 것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신탁 등기. 그리고 이 부동산을 갑에서 을로 얻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 신청하는데 신청서는 한 장만 제출하면 된다. 이걸 우리가 일괄 신청이라고 하는 거. 일괄 신청에 대해서 일괄 등기를 실행한다는 것을 하나의 순위 번호라고 이렇게 해서 일괄 신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순위 번호. 자, 일단 그렇죠. 두 번째, 신탁 종료로 신탁 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됐을 때 수탁자 단독으로 신탁의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신탁 등기 자체도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신청하니까 신탁의 말소 등기도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게 된다. 답은 이제 3번 부기 등기 아니고 주 등기.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학개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신탁의 개념을 볼 때 위탁과 신탁 또는 수탁과 신탁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소유권, 토지 소유권의 수탁자 바로 신탁회사에 이전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신탁이라고 개념을 드렸다. 그래서 자, 작년 문제에서 관리신탁, 처분신탁, 분양신탁, 담보신탁까지 쟁점 삼아냈고, 그 다음에 사이드로 이제 토지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학교로 문제 보실 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테고, 자, 요는 자, 이 수탁자가 지금 이 문제 X 부동산 등기 넘겨받았다고 해서 실소유자는 누구 된다? 갑이 실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는 거야. 갑이 실소유자가 된다. 그런데 이 X 부동산을 진짜로 누구한테? 을한테 처분하는 거, 자기한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때 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주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탁의 변경 등기할 때도 역시 어떻다? 하나의 순위번호. 무조건 어떻다? 하나의 순위번호. 그 다음에 이제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위탁자가 수익자를 대위해서 자, 신탁 등기 대위 신청함에 있어서 이때는 일괄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큰 쟁점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신탁 등기는 무조건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요? 수탁자, 아니 5번 안 중요하다고. 수탁자 하합주. 그러니까 신탁 등기가 나오면은 다른 거 다 몰라도 무조건 하합주 이걸 쳐 외워야 된다고. 쳐 읽고 하면 안 돼. 신탁 등기 나오면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하합주 이걸로 그냥 도배를 해버린다고. 하합주 읽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하합주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가면 요즘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제 요 어려운 주제를 갖고 구성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냥 답이 오히려 쉬워. 근데 수험생들은 그 어려운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새기려고 하니까 뒤지는 거지. 그냥 하합주 해서 이 문제 답은 자 3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주제요. 용익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자, 일단 용익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까지 필수적 등기사항 보겠습니다. 지상권의 필수적 등기사항이라는 게 목적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범위라고 하는 거. 범위가 제일 이슈가 되죠. 왜? 지상권 같은 경우는 한 필지 전부가 아니라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을 할 수 있다.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자, 승역지 토지의 등기 기록에 표시할 게 목적과 그 다음에 범위라고 하는 거. 범위가 가장 중심이 돼. 그리고 자, 요역지가 이걸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토지가 뭐냐는 요역지 정보. 이런 게 지역권 등기의 내용이 되는 필수적 등기사항입니다. 전세권 뭐가 돼? 자, 범위부터 시작해 볼까요? 범위라고 하는 것과
전세금이라고 하는 거 해서 필수적 등기사항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맨날 이제 건드려주는 게 임의적 등기사항을 지문에만 막 던져놔 해서 우리가 그저 정확하게 필수적 등기사항을 외우는 상태에서 나머지 임의적 등기사항 그 다음 얘기야. 해서 지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서 필수적 등기사항이 뭐라고요? 범위.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올 테고 지상권에서는 목적, 지역권에서는 목적과 요역지 정보,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라는 것이 필수적 등기사항.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에서 필수적 등기사항은 차임이라고 하는 거. 요게 기본 이슈. 자, 그래서 지금 가볼까요? 이건 인간된 도리를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필수적 등기사항 자체는 외우고 들어가야 돼. 자, 그거 안 하면 답 안 나오죠. 그래서 일단 1번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목적과 범위 등을 기록한다 해서 오른편. 2번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목적을 기록을 해야 된다도 오른편. 여기에 요역지 정보나 범위도 이슈가 되겠죠. 3번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함에 있어서 존속기간도 있다라면 존속기간 등기사항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임의적 등기사항이 되게 된다. 우리가 외웠던 건 필수적 등기사항 전세금과 범위가 필수적 등기사항이고 나머지 뭐 있으면은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부기 등기로서 뭘 하면 된다. 임의적 등기사항을 표시를 해주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그 대상이 토지 일부일 때 토지 대상이 아니라 이게 지적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경계를 보여줄 수 있는 건 뭐가 된다? 지적도를 가지고 보여줄 수 있고 토지 대장을 가지고는 면적이나 이동 사유, 개별 공시가는 보여줄 수 있지만 위치를 알려줄 수는 없다. 그래서 답은 4번 뽑았고요. 임차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최소한 차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왜? 필수적 등기사항이 될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공통적인 이슈가 일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 용의권에서 주요 이슈가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저거 있었다. 전세권에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자,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용익 목적이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근데 일단 다 떠나서 필수적 등기사항은 외워놓고 들어가야지. 이게 사람들 놀입니다. 이것도 외우지 않고는 얘기 자체를 전개를 할 수 없고 특히나 요즘 문제에서 이 망할 놈 자식들이 자꾸 임의적 등기사항을 시험 지문에 툭툭 던져놔. 그러면 이제 필수적 등기사항 외의 것도 다루의 약정 등이 있으면 다 당연히 등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주제 저당권 등기 나와 있나요? 해서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2번 지문이죠. 자, 공동저당 목적물이 5개 이상이 됐을 때 등기관이 어떻다?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하도 많이 나와서 자, 요거 이제 3개,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인 요렇게 장난을 치게 되죠. 그래서 등기관 5개 이상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을 하는 주체는 누가? 등기관이 작성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이전기 신청할 때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등기소에 정한. 요거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야? 뒤에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저당권 이전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었죠.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당연히 어떻다? 바로 이 채권도 같이 이전된다는 뜻을 어떻다?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4번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 등기 각 채권자 별로 해서 요걸 틀리게 구성을 해봤어요. 낼 게 없어서. 자, 그래서 단일하게 기록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채권자, 근저당권에서 유일하게 출제 이슈 뭐라고요? 단일. 물론 이제 우리가 소유권 목적으로는 저당권, 근저당권은 주등기가 될 테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 또는 근저당권 등기는 부기 등기가 된다. 이런 것들도 깔아주긴 할 텐데 좀 이건 유치한 거 뽑아봤어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지상권,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전세권,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어떻다? 부기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라고 할 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자, 하나 더 가볼까요? 자, 이런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등기 시점 각하에 되는 경우 모두 고르시오 해서 여기에 이제 거의 역시 매년 한 문제 구성되는 주제 해서 자, 이건 쉽게 나왔어요. 해서 지금 보면은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나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된다. 설령 등기가 실행됐다 할지라도 좋다. 바로 직권 말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지에 대한 전세권 목적, 전세권 설정 등기 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인가요? 저당권하고 피담보처권을 분리처분하는 이런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이건 등기할 수 없는 권리죠. 분묘기득권 등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이런 등기할 수 없는 권리라는 등기 신청했으면 당연히 절대적 각하사유. 마지막이요. 가압류 뒤만 봐야 돼.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손목을 이제 잘라버리죠. 그래서 가압류 등기는 법원이 촉탁하는 겁니다. 가처분 등기는 누가?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것. 앞을 볼 것도 없어. 그냥 뒤쪽을 봐야 되는 거야.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촉탁하는 사유이지 등기자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가압류 신청, 가처분 신청,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매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이 촉탁을 한다. 그래서 전부가요. 바로 절대적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된다. 여기까지가 등기법에 관한 주제. 잠시 끊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